이어가지고 이제 그래프하고 피벗 테이블 작업을 또 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보니까요. 작성한 아르바이트 급여 현황에서 부서별로 이쪽에 있는 이 부서별이구나. 자, 이런 문제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뭐냐면 위쪽에 근무 부서가 있는데 재무과가 쭉 반복되고 관리과, 시설과가 반복이 돼요. 얘네를 가지고 차트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단에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차트를 그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꽤 어려운 문제가 되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이렇게 자주 출제되거나 자주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또는 내가 차트 범위 선택이 좀 어려울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그래프 그리기 전에 우리 뭘 해줘야 되나요? 네, 인쇄 설정을 먼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여나 작업표에서 숨겨지는 열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A, B, C, D, E, F, G, H, I까지 있기 때문에 숨겨지는 열은 존재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주나요? 자, 첫 번째 우클릭해서 숨기기 작업해 주시고요. 또 행머리글만 잡습니다. 행머리글만 잡으시고요. 홈에서 글꼴 크기, 얘는 레코드가 20기가 넘기 때문에 9로 지정하면 글꼴 크기와 함께 모든 데이터가 행 높이 그 다음에 글꼴 크기가 한 번에 바뀌게 됩니다. 자, 문자열에 대한 거 가운데 정렬 앞에서 우리가 기타 조건에서 안 해줬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이렇게 작업해 주고요. 또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보시고요. 페이지 설정해 줍니다. 여백해 주시고요. 위쪽에 6, 1, 1, 1 가로 가운데 이렇게 지정하시면은 작업이 완료가 되겠고 차트를 넣을 부분이 그나마 확보가 됩니다. 이렇게 뒤로 돌아가 주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 넣어줘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데이터예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서 작성한 아르바이트 급여 현황에서 부서별로 당일 금액과 그 다음에 지급액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리래요. 자, 이렇게 셀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병합을 다시 해제하고요. 그리고 얘네를 이렇게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당일 금액, 그 다음에 지급액 이렇게 선택합니다. 컨트롤 C 하시고요. 아래쪽에 차트로 덮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넣어도 됩니다. 자, 위에 출근 시간인데 이게 오타가 있었나 봐요. 이럴 때 또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출근 시간, 당일 금액, 지급액 컨트롤 C 해주시고 위에다 붙여 넣습니다. 다시 컨트롤 키 이용하셔서 얘는 병합해주면 되겠고요. 이것이 차트 데이터 범위가 된다. 되셨죠? 이렇게 차트가 보여지는 부분에, 그러니까 차트가 놓여질 부분에 뒤에다가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작업하시면 차트 그리실 때 다양한 오류를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어가지고 또 작업을 확인해 볼까요? 당일 금액하고 지급액 넣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혼합형 단일축 그래프고요. 지급액은 묶은 세로 막대형, 당일 금액 같은 경우는 표시기는 꺾은 선형, 단 지급액과 당일 금액 모두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되도록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범위를 잡아줍니다. 아직도 이제 궁금해하실 거예요. 선생님, 근무 부서별로 했으면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문제는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뭐 일부분만 이렇게 나오죠. 이 계열이 20개가 넘어가 버리면 그래프의 항목 이름이 다 표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각각 부서별로 이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부서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쓴다라는 거 아주 특이한 형태입니다. 요거 병합을 제대로 다 안 했네. 그죠? 다시 할 때는 좀 주의해서 해주십니다. 복사하고 다시 이제 여기다 입력하실 때 병합한 대로 붙여놓으시면 또 이 붙여넣기 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셀 병합한 범위를 우리가 차트로 그리게 되면 차트가 이상하게 나와요. 어떻게 이상하게 나오냐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 그릴 영역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연습하시다가 또는 시험장에서 차트 그리는 게 좀 잘 안 된다 하시면 이렇게 요 범위에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공간에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보통 우리가 뭐 인쇄 영역을 설정 안 한다고 하면 여기다 넣고요. 인쇄 영역 설정할 줄 안다 그러면 아무 데다가 넣고 우리가 인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된 거고요. 범위 선택해 줍니다. 자, 삽입 눌러줍니다. 클릭, 세로 막대형 해주시고요. 요 경계선 보이시잖아요. 요거보다 하나 적은 만큼,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덮이잖아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지급액은 여기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항상 말씀드렸죠. 다른 거 하기 전에 무조건 뭘 한다? 차트 레이아웃 9번이요. 이렇게 적용을 해주십니다. 그래야 축 이름과 범례, 차트 제목까지 한 번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 종류 바꿔줘야 되겠죠?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자,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지급액 같은 경우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요. 당일 금액만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이래요. 얘가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보조축 없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이어서 제목 넣어주면 되겠네요. 부서별 지급 현황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확대 출력이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작업표에 있는 글꼴 크기만큼 키워주는 게 맞는데 우리 기본 글꼴 크기 자체가 9 정도 또는 10 정도기 때문에 14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제목 밑줄까지 주라고 돼 있네요. 그럼 제목 밑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X축이 가로축이고요. 얘는 근무 부서가 됩니다. 세로축은 금액, 그리고 X축 항목은 시설과 관리과 재무과 항목 나왔고요. Y축의 눈금 단인데 우클릭 눌러주시고 축서식 들어가 주시면 오른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 0, 최대 40만 원 자동으로 되어 있네요. 기본값도 5만 원. 만약에 얘가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다 그러면 10,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 단위가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값 그대로 놔둬도 크게 문제될 게 없네요. 범례는 지급액 당일금액.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항상 꺾은 선형이 밑에 범례가 표시가 돼요. 됐죠? 자, 그리고요. 단 지급액과 당일금액 모두 데이터 레이블 표시한다 그랬는데 데이터 레이블 표시 어떻게 하나요? 클릭, 우클릭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 이렇게 지정하셔도 되고요. 요 차트 옵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딱 체크하면 한 번에 두 개가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얘를 해제하고요. 다시 한번 클릭 이렇게 하고 딱 클릭해주면 한 번에 데이터가 모두 다 레이블이 표시가 되는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범위 잡아가지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 설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상태로 인쇄 미리 보기 보시면은 한 페이지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피벗 테이블 작업 들어가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작업표에서 A3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I23까지의 범위에서 얘를 피벗 테이블 만든대요. 만들기 피벗 테이블 새 워크시트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맨 위에 근무 부서 해가지고 보고서 필터 위치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근무 부서를 이렇게 보고서 필터, 피벗 테이블 보고서 필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쟤는 근무 시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행머리글 근무 시간의 시간 이렇게 들어가는데 딱 보시면은 근무 시간의 시간이 지금 시간도 나오고 분도 나오고 뭐 그러네요. 맞습니까? 그럴 때는 이쪽에서 행 레이블 우클릭 선택해서 안 나오네요. 그럼 3시 클릭 우클릭 그룹으로 이렇게 지정해 보세요. 그러면 분과 시가 같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간만 쓸 거잖아요. 시간만 남기고 분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시, 6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이어서 성명도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성명. 그 다음에 최소 당일 금액이래요. 그래서 당일 금액이 이쪽에 들어가고요. 클릭해 보시면은 값필드 설정이 있고요. 여기에서 최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최소가 만들어져요. 이어서 평균의 식대래요. 클릭하고요. 클릭 값필드 설정에서 평균 클릭이요. 최대로 지급액입니다. 지급액 클릭 최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번에도 보니까요. 어떤가요? 셋이 있고 계열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근무 시간에 요거 이름만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얘는 어떻게 될까? 시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피벗 테이블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개요 형식에 또 보니까 요 계열에 요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넣지 말고 다른 걸로 볼까? 줄무늬행 요거 넣는 건 아닌 것 같고 줄무늬 열도 아니고요. 다른 레이아웃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요 친구? 요 친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요 친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검은색 글씨니까 요것보다는 몇 번째? 네, 흰색 피벗 테이블 스타일 보통 8번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정해주고 다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여기에 이름들의 그룹에 대한 합계가 현재 이제 같이 추가가 돼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 앞에처럼 얘를 어떻게 뭐 바꿔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보시면은 테이블 형태로 하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부분합을 표시 안함 이렇게 지정하면 이러한 색상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그러면은 얘로 한번 또 바꿔볼까? 이걸로 바꿔볼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부분합이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게 맞습니다. 자, 다 됐고요. 그러면 지시사항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위로 하시오 그랬고요. 근무 부서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필터 영역에는 근무 부서, 행 영역에는 시간의 근무 시간, 성명 들어가고요. 당일 금액의 최소, 식대 평균, 지급액의 최대, 금액의 원화가 표시되도록 한다 그랬어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혹시나 안 돼 있다 그러면 표시 형식에 가셔서 이렇게 통화해서 음수 표시될 수 있는 것까지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앞에 데이터에 우리가 적용을 해놨으면 얘네가 상속이 되기 때문에 굳이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림 형태로 지정하시오 그랬고요. 또 위 그림의 피벗 테이블 형태와 같이 근무 시간을 3시간부터 9시간까지 6등급으로 한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등급 자동으로 됐네요. 그지? 여기서 이제 그룹 이렇게 지정해 보면은 시간별로 지정하니까 운 좋게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혹여나 얘네 그룹을 지정을 할 때 여기에서 뭐 날짜 수나 이런 거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간격을 또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 어렵게 출제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만든 문제인데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우리 어떻게 주면 될까요? 아래쪽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조정 1로 가면은요. 이 상태에서 근무 부서가 관리과만 표시하고 시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한대요. 앞에서 못 봤던 것들 나오죠? 자,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눌러줍니다. 아래쪽에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위에 그림이 잘렸네요. 네, 어떻게 잘렸나요? 피벗 테이블 조정원이 없네. 여기다가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근무 부서가 표시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1번 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작업해 볼게요. 조정 1을 한번 보면 근무 부서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정해야 된다. 그죠? 여기에서 관리과래요. 관리과 선택 확인 눌러주시면은 관리과만 표시가 되니까 요 위에다가 우리 피벗 테이블 스타일 요거 이름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림차순 적용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얘를 날짜 시간으로 내림차순 이렇게 지정하면 8시부터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8시, 7시인 경우엔 내용이 보이도록 하고요. 6시, 4시인 경우 축소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시, 4시 이렇게 해주면 축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이게 그림이 잘리기는 했는데 요 위에다가 피벗 테이블 조정 이렇게 해주시고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해야 돼? 붙였어야 돼? 조정 1 이렇게 하시고 병합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는 테두리는 없는데요. 테두리 여기 보니까 중간에 있구나. 테두리를 어떻게 할까? 피벗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가지고 줄무늬 열, 줄무늬 행 이렇게 보시면은 얘네 두 개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격자가 자동으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별도로 테두리 주지 않고 요 위에만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피벗 테이블 조정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의 상태에서 근무부서가 관리과인 여기에서 자, 잘렸어. 관리과인 항목만 제외하고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또 한번 복사합니다. 쭉 하고요. 컨트롤 C 가고요. 컨트롤 V 갑니다. 이 녀석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2번으로 바꿔줍니다. 선생님, 이 간격은 얼마나 줘야 되나요? 네, 한 2개, 3개 정도 띄워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여기에서 근무부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관리과인 항목을 제외하래요. 이때는 여러 항목 선택하시고요. 관리과 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6시 그 다음에 7시인 경우 내용이 보이도록 하고요. 3시, 4시, 9시 경우 축소하래요. 3시, 4시, 9시 이렇게 축소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끝. 얘네도 마찬가지로 피벗 테이블 스타일 적용을 해줍니다. 디자인에 가셔서 줄무늬 행렬 적용하면 되겠네요. 얘네도 이렇게 해볼까 봐요. 그러면 굳이 아래쪽에서 붙여 넣었을 때 여기까지 하지 않아도 되겠죠. 범위 선택해 줍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인쇄 영역 설정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클릭 누르셔도 여기에 있나? 아, 여기 안 나오는구나. 네, 이 페이지 설정에서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인쇄 미리 보기 가십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 가주시고요. 여백은 위쪽에 얼마요? 6cm 띄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요. 가로 가운데 맞춰주시면 예쁘게 가로 가운데 페이지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녀석 시트 뒤로 안 옮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얘네를 직접 출력할까지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력할 때 혼란스럽지 않도록 여러분들 작업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출력 작업을 해봐야 되겠죠. 저장하기 한번 딱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출력은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세 가지 작업을 2시간 동안 모두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에 인쇄합니다. 다 끝나면 선생님 저 다 했는데요. 출력할게요 하면은 감독관께서 본인 좌석에서 관리 프로그램에 보시면 여러분들 네, 답안 전송 버튼이 있습니다. 답안 전송하시면 우리 작업표에서 작업한 파일이 관리자 PC로 전송이 되고요. 시험장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본인 좌석에서 인쇄할 수도 있고요. 또는 네, 관리 감독자 PC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본인 파일 찾아서 실행해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 지역마다 시험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출력 기회는 지시사항에 있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 1회만 제공됩니다. 한 번 실수하시면 끝이에요. 웃기지 그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인쇄 연습 안 해가지고 그냥 0점 처리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최근에 보면은 각 지역마다 셀프 인쇄 센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방문하셔가지고 네, 작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작업표부터 인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인쇄 미리 보기 보시고요. MS 오피스 설치하시면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PDF2 PDF가 설치가 돼요. 하시고요. 그리고 인쇄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네, 3번하고 네, 피벗 테이블도 똑같이 인쇄 미리 보기 하셔서 한 장에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인쇄하셔가지고 4로 이렇게 인쇄하겠습니다. 출력을 다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출력물에다가 이렇게 출력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용지에 수검 정보 항목이 써 있고요. 여기다 자필로 본인 수험 번호, 비번호, 그 다음에 성함, 그리고 작업 형별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있습니다. 그 정보랑 이 하단에 페이지 번호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2페이지가 나왔네? 왜 그럴까? 작업표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보고요. 인쇄 영역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인쇄 영역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쇄 영역 해제해 보니까 아이고 인쇄 영역에 딱 이렇게 걸려 썼네요. 그래서 한 행 정도 이렇게 떼어놔줘야만이 된다. 인쇄 영역을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까지만 다시 한번 3번으로 인쇄해 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다시 한번 실행해 가지고 잘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됐네요. 4번도 두 번째 페이지까지 나왔나 보고 됐네요. 위에 마찬가지로 수검 정보 다 작성하셔야 됩니다. 총 몇 장이 나오냐면 엑셀 2장, 파워포인트 1장, 액세스 2장, 총 5장이 나와요.
거기에다 모두 다 상단에다가 수검 정보 작성해 줘야 되고 아래쪽에 쪽 번호 엑셀 작업표 1번,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2번, 액세스 폼 3번, 그 다음에 보고서 4번, 파워포인트 5번 이렇게 페이지 번호 작성하는 것도 교재에 여러분들 안내가 돼 있으니까 시험 지시사항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본 문제도 3번 그대로 입력부터 시작해서 3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썸 프로덕트 함수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외워버리십시오. 네? 이거 외우는데 솔직히 저같이 좀 저는 머리가 나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0분 하니까 외워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근데 머리 팡팡 도시는 분들이 1분이면 다 외웁니다. 굳이 이거 안 해가지고 10분 투자 안 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네. 8점입니다. 제 주의해 주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